자, 사관학교 특징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문항수나 시간은 뭐하고 똑같아요? 수능하고 똑같죠. 근데 차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관학교 문제와 수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왜? 내는 주체가 달랐으니까. 그래서 이전 기출을 보면 육사, 해사, 공사, 뭐 간호 다 달랐지만 이제 공통이라는 걸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문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평가원에 나왔던 거 사관학교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사관학교에 나왔던 게 평가원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보는 방법은 결국은 똑같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 보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수능에 비해서 굉장히 길이가 길죠. 일단은 보는 순간 좀 짜증이 날 정도고 특히 뭐 매스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법. 사실은 일단 크게 보면은 문법에 대해서는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다지고 또 변별력을 높이기 가장 좋은 게 문법 파트죠. 그래서 이건 기본이 없으면 바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년 내내 준비하면서 또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하더라도 문법 많이 했을 거예요. 그쵸? 뭐 인상을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하진 않는데 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법은 수능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꽤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노란색으로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 사실은 시간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파트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독서죠. 긴 지문을 빠르게만 풀 수 있다라면 읽어야 될 시간. 그걸 줄여서 어디에? 어려운 문법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화작문을 읽어가면서 뭐 할 수도 있다?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죠. 물론 시도 마찬가지죠. 소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죠? 수능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놈의 사관학교는 A4 용지를 넘기다 보니까 가로 세로의 개념이 없죠. 그냥 이거 그냥 기네. 한 장 더 넘어갔네. 이거 덜 넘어갔네. 근데 그거를 해보면 수능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 다행인 거는 수능보다는 뭐가 없다? 복잡한 추론 문제는 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수능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학으로 보면 킬러 문제라고 하고 국어에서 보면 뭐죠? 학생들을 전부 다 좌절로 빠뜨리는 문제들이 있죠. 가끔은 경제 파트라든가 과학 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걸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꾸준히 해서 시험을 보되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면 오늘 한 걸 잘 기억해두면 분명히 여러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번째 문화.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뭘 물어본다? 세부. 저게 중요한 거죠. 세부적인 걸 물어보다 보니까 전체 내용에 대한 뭐를 알지 않아도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부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은 지문을 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뭘 찾는 거다? 의미를 찾아라, 내용을 찾아라 이런 문제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내용을 의미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형식을 물어보는 건 뭐죠? 시에서는 뭘까요? 표현상의 특징.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작품을 먼저 보기 전에 뭘 보고 답지를 보면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는 겉에 있는 것만 보고 뭘 할 수 있다?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문학을 보려면 글쓴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의 중심 화제 그랬죠, 분명히. 자, 화제가 뭘까요? 주제. 그쵸, 주제 또. 대답 어마어마한데. 괜찮아요. 뭐 어차피 주제 또. 소재 또. 생각. 자,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험 볼 때. 자, 일단은 우리가 말할 때 중심 화제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철수라는 친구가 있죠. 자, 착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법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주어가 뭐예요? 철수. 역시 대답은 왼쪽에서만. 오른쪽인데요? 세상의 기준은 접니다. 그쪽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기준에서.
자, 철수가 주어가 되죠. 착하다가 뭐가 되는 거죠? 동사. 동사? 형용사. 기본적으로 주어가 나오면 다음엔 서술어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형식인데 서술어라 그러죠. 네. 자, 철수인데 어떤 철수라 하면 키 큰이라고 해봅시다. 매우 착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키 큰이 꾸며주는 게 철수. 그러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어 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술어를 매우는 서술어를 꾸며주죠. 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서술부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주어부 서술부라는 거는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수능에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쓰질 않아요. 이거를 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고등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결국은 주어부는 뭘 말한다? 글쓴이의 화제 대상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나올 거고 서술부라는 건 뭘로 고쳐서 나온다? 속성, 관점, 태도라는 말로 고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다 보면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글쓴이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 이것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 화제로 적절한 것 이런 식의 단어가 많이 보이면 자 화제를 물어보면 단순하게 뭘 찾으면 된다? 주어 찾으면 된다. 속성 찾으라면 뭘 찾으면 된다? 또는 관점을 찾으라면 뭘 찾으면 된다? 서술어를 답지에서 찾으면 정답이죠. 이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의 중심 화제 그랬죠? 네. 그럼 쉽게 말하면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어. 주어. 그러면 저 지문에서 주어가 뭐죠? 산소. 그러면 정답은 산소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나타난 건 뭐가 나타났죠? 문제가? 속성. 뭐의 속성? 현대. 자, 저게를 잘 봐야 되는데 현대 기업의 속성이니까 자, 지워놓고 분명히 찾으라는 건 속성이니까 서술부를 찾아야 되는 게 맞죠, 분명히. 네. 그런데 우리가 서술부를 몰라. 그래서 힌트를 준 거죠, 문제에서. 뭘? 현대기업이 뭐가 되더라?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뭘 찾아라? 현대기업에서 잠깐 멈춰라. 그 다음에 현대기업 다음에 서술부를 네가 찾아라. 이런 말이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혹시 현대기업이 있어요? 네. 없어? 난 보이는데. 어디에? 현대기업은 보이죠, 분명히. 자, 서술어는 기업과 소비자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혹시 두 번째 단락에도 현대기업이 있어요? 네. 어디에? 마지막. 그렇죠. 현대기업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서술부 밑줄 칠까요? 단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아우 더럽게 기네 이 부분은.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현대기업이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2개. 서술부도 몇 개 그러면? 2개. 근데 문제는 기업의 속성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 2개의 뭘 찾아내면 돼요 지금? 공통점을 찾아내면 정답인데 잘 봐요. 공통점을 찾을 때는 절대 내용을 이해하지 말고 첫 번째는 단어가 있느냐. 첫 번째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고 단어가 없으면 범위를 찾아야 돼. 철수 착하다요 공통점이. 근데 착하다라는 말이 없으면 어떤 범위를 찾으면 돼요? 철수가 착한 행위를 한 지문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얘 2개에 혹시 일단은 공통적인 단어가 있을까? 있어요. 뭐? 소비자. 그렇지 소비자. 자 소비자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라면 답지에서도 뭐가 있는 답지와 뭐가 없는 답지? 소비자. 소비자가 있는 답지와 없는 답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일단 소비자가 들어간 답지는 5번. 밖에 없어요? 네. 5번밖에 없어? 그러면 네 맞아요. 네. 맞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가 있는 게 5번밖에 없다라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문제도 풀다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 남은 시간 일주일 동안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이 모자라면 빠르게 찾아야 되니까 구조적인 걸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배우는 구조를 가지고 4개년 동안의 기출문제들을 있죠 지금. 네. 뒤에 보면 상원학교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관학교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거기에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니까. 자 보시면 다음 문제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억의 핵심 내용은 그랬죠. 우리 이런 걸 뭐라 한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런 것들 밑줄 친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밑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볼까요?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되는 하루살이가 수명이 수십 년이나 되는 인간의 일생을 조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 이게 뭘까요? 화제. 질문을 한 거죠. 질문. 화재 제시 맞아. 정확히 맞았어.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까지.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봐야 될 건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질문은 그냥 하지 않죠. 절대로. 네. 자, 내가 만약에서 지금 배고파? 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대답. 그렇지. 대답을 요구하겠지, 당연히. 우리나라의 장래 국방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앞으로 전진하면 뒤로 갈 것 같은 느낌이고, 나를 따르라면 그건 아닌가 봐요. 이럴 것 같고. 힘들다. 자, 뭘까요? 질문은. 결국은 질문은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범위를 무엇 해준다? 한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문을 했다라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질문의 범위, 질문의 범주는 절대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니들이 그렇게 해석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범위를 한번 찾자고요.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되는 하루살이가 수명이 수십 년이나 되는 인간의 일생을 조사할 수 있을까? 했으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인간의 일생 뭐 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본 거죠 분명히. 네. 자, 그러면 질문을 했으면 뭘 찾아야 된다? 대답.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글쓰기에 뭐가 될 테니까? 주장이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답의 위치가 정해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끔은 예외적인 게 나와요. 근데 그 예외적인 걸 모든 걸 잡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8, 90%의 확률이라면 믿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8, 90%의 확률을 넘어서는 건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8, 90%는 무조건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주장인데 답의 위치가 세 가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뒤에. 그렇죠. 일단은 물어봤으면 밥 먹었니?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하고 질문이 있는 바로 뒤에.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밥 먹었니? 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래서 밥 먹었냐고? 뭐 벌써 먹을 때인가? 밥 먹었냐고? 지금 먹었냐고? 응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더럽게 말 긴 애들. 그럼 어떻게 있다? 질문이 있는 어디에? 밴디. 문단의 끝. 자, 이렇게 본다라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가 된다? 질문을 했으면 대답은 어디에 나온다? 그 문단 안에 해결이 된다. 근데 문단에도 뭐가 없는 경우가 있어? 대답. 대답이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나온다? 다음 문단 처음. 다음 문단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뭐가 돼버린다? 미괄식이라고 하는 형식이 형성돼 버리는 거죠. 미괄식의 형식이 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장을 어디에 있더라? 앞쪽이나 뒤쪽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앞에 있으면 두괄식, 뒤에 있으면 미괄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문단이 우리가 한 4, 5개가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첫 번째 문단에서 질문이 나왔다라면 두 번째 문단은 바로 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번째 문단 이쪽은 바로 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질문이 끝에 있으니까 바로 뒤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구조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밑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페이크죠. 수능도 마찬가지고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밑줄은 어디다 칠까? 글쓴이의 주장과 관계된 것만 밑줄 치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절대 밑줄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니까? 오류가 나오니까. 근데 밑줄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주장을 그대로 해주면 잘 보이는데 비유적으로 한 것들을 비유적인 내용들에 밑줄 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니까 결국 이것도 뭐가 된다?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된 어딘가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되는 하루살이가 수명이 수십 년이나 되는 인간의 일생을 조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정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조사할 수 있다 또는 없다. 그럼 바로 뒤에 있는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눈으로 빨리 보이잖아요 지금. 그럼 문단의 끝은 있나?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보면?
그렇죠. 만약에 드디어 이제 남성 동지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 이제 드디어 이제 살만 난다. 네, 늘 얘기했지만 항상 남자와 여자 수업을 하다 보면 여자들은 와 떠들어, 남자들은 이 소리가 돼요. 자, 어디서부터? 만약에부터 한번 봅시다. 이 영리한 하루살이에 무엇이 정확하다면? 관측과 추론이 정확하다면 가정했죠. 하루라는 짧은 동안에 100년에 이르는 인간의 일생은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밝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가능하다라면?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우리가 별의 일생을 연구하는 방법이 무엇과 똑같아요, 지금? 하루살이 방법과 유사하니까 별의 일생을 연구하는 방법도 뭐가 가능해야? 관측과 추론이 가능해야 되죠. 자, 그러면 답지에서 일단은 뭐가 나와야 돼? 관측과 추론이 있는 답지, 없는 답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먼저. 네. 자, 답지에서 일단은 봅시다. 정답 몇 번 될까요? 4번. 매력적 오답은? 왜 1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읽고 나서 얘도 정답인 것 같고 쟤도 정답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돼? 난 이 문제 하나 풀고 내년을 준비할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희한하게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집중력이 엄청나.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땐 그렇게 졸린데 수능 때 졸는 놈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또 사관학교 시험 가가지고 거의 졸지를 않아. 악착같이 봐. 일부 조는 사람들은 뭐 인생 끝난 거고, 그럼 뭐 시작과 동시에 끝난 거니까 대부분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항상 얘기할 때 시간을 체크 잘하라는 게 뭐냐면, 집중을 하면 어느 만큼의 시간이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분 30초 해놓고 띠끝 삐빅삐빅 울리게도 만들잖아. 그걸 이제 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